여러분, 하늘에 예수가 나타났다는 믿기 힘든 소식 들어보셨나요? 2025년 6월 14일 필리핀 나가시에 위치한 페냐프란시아 성모 대성당 상공에서 수천 명의 신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청년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고 하늘 위로 떠오른 이 구름은 마치 손을 들어 축복하는 예수의 모습과 닮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도들은 휴대폰으로 구름을 촬영했고 그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신자들은 신은 우리 곁에 있다, 예수가 내려오셨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적처럼 여겼습니다. 이후 무려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구름을 보기 위해 성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이 파레이돌리아, 즉 무의미한 형상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보는 심리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과한 해석이라 주장합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4년 성모 마리아 얼굴이 보인다는 토스트가 경매에서 약 3,800만 원에 팔렸고 리자몽을 닮은 치토스는 무려 1억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전한 이 기묘한 메시지, 과연 진짜 기적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일까요? 칼로 자르드 스 베트남 하늘길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6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보잉 787 여객기와 에어버스 A321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했습니다. 보잉 787기의 날개가 A321 꼬리를 무베드 자르며 꼬리 부분이 절반 가까이 손상됐습니다. 다행히 승객 386명은 모두 대체편으로 이동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에어버스 A321이 활주로에 올바르게 정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종사 4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베트남 항공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뉴저지 엠브리 리들 항공대학 항공안전학 교수는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보다 공항으로 운전하는 길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항공안전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항공의 이번 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외국인이 땅 사면 안 되는 걸까? 지금 이 문제로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정치권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중국 자본이 있습니다. 중국인은 땅을 사는데 정작 자국민은 중국 땅을 못 사는 상황.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곳은 일본입니다. 도쿄에선 중국인 소유주가 월세를 2배 넘게 올려 입주민들이 대거 퇴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 국세청은 토지 가격이 4년 연속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한국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10만 채를 넘어섰고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 이제는 상호주의 원칙, 우리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 아닐까요?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015년 일본은 구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도 함께 알리겠다고 공식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관련 시설은 도쿄 한복판에 심지어 하루 40명만 관람 가능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네스코 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안건 자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7대3으로 일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국제무대에서 구남도 문제 제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 이건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외교적 배신입니다. 일본은 침묵 전략을 쓰며 이 사안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우려는 자, 대기억하려는 자, 우리는 어떤 쪽이어야 할까요? 밥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신다. 지금 공무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외식한 공무원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줍니다. 밥 한 끼 잘못 먹었다가 잘릴까 무섭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곳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절약 캠페인 때문입니다. 부패와 낭비를 막겠다며 술 금지, 외식 금지, 식사 인원 제한까지 공무원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를 더 망치고 있습니다. 중국 외식업 매출의 절반이 정부기관과 공무원, 국영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비를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기 좀 잡겠다고 중국 경제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시진핑의 절약 캠페인,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검은 비닐을 쓰고 무릎 꿇은 사람들. 그런데 이 장면 관광 홍보 영상입니다. 최근 한 여행사가 SNS에 올린 관광 홍보 영상이 논란입니다. 인질극을 연상케 하는 오프닝, 참수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비닐을 벗은 인물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관광지 홍보라기보단 테러 영화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플루언서 요사프 아류비가 제작한 홍보 영상입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영상은 서방이 아프간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풍자한 것이라며 실제 투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탈레반이 집권한 뒤 치안은 붕괴 상태이고 정규군도 법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광 홍보라는 이름에 탈레반 이미지 세탁이나 이념 선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런 나라 여행으로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바이러스에 걸려 단 몇 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치사율 100% 바이러스.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전염병이 아닙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도, 백신도,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걸리면 끝입니다. 이 공포의 바이러스,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최근 1년 사이 무려 3만 8천 명 이상이 개에게 물렸고 이 중 다수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바로 치사율 100%의 광견병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동물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원숭이, 심지어 박쥐까지 관광객이 넘치는 발리 특성상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행기 한 편 공항 한 구석에서 시작된 일이 곧 전 세계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된 지금 당신이 놓친 그 뉴스가 내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침없는 야망, 무너진 법의 경계. 한때 빈털터리였던 이 남자는 이제 한국가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황제로 불립니다. 과연 이 끝없는 권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미스터리한 제국의 정체를 파헤쳐 보시죠. 정부와의 긴밀한 유착을 통해 전력, 항만, 인프라, 데이터 센터까지 핵심 산업을 장악하며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죠. 하지만 언론 탄압, 환경 파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재벌 제국의 정체는 바로 인도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 사기 혐의 기소 이후 그룹의 시가총액이 한때 1,500억 달러 이상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본의 힘이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며 재벌이 아니라 황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재벌 권력이 국가의 법과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재벌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자본의 힘은 민주주의보다 더 강력한 것일까요? 14만 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후 국가와 총탄을 주고받으며 전쟁 직전 상황에 놓인 그곳은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격전으로 양측은 15명 사망, 46명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중화기, 야전포 공격에 태국도 F-16 전투기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경 전선 12개 지구에서 포성과 미사일이 교차하고 주민 약 14만 명이 긴급 대피 중입니다. 이대로 상황이 악화하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태국 내무장관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역사적 해석 차이로 첨예하게 부딪힌 1907년 조약이 불씨가 됐고 이제 외교적 마찰은 무력 충돌로 비화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의장국 말레이시아 총리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포화는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전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100년 전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피해 국경 분쟁, 그 뿌리는 어디일까요? 이 조약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절 만들어진 국경선입니다. 프랑스가 철수하고 캄보디아가 독립하자 캄보디아는 우린 이 조약 인정 못해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 이 유서 깊은 힌두교 유적지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이 전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원은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났지만 주변 영토는 여전히 해석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호함이 지금 양국 모두에게 정치적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정권 지지율이 흔들릴 때마다 국경 긴장이 고조됩니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건 내부 불만을 덮는 가장 고전적 방식이죠. 정치가 만든 국경, 역사가 남긴 모호함,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권력자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런 숨겨진 국제 이슈,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이 전쟁,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3명이 숨졌고 16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사망자 33명, 부상자 130여 명, 민간인 포함 16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텅 비었고 국경 마을은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동남아 영향력 경쟁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관세 압박까지 국제 정치 속 영향력 확장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정치 지도자들은 긴장을 고조시켜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군수산업과 외세는 자국 이익을 챙기고 있죠. 결국 피해는 민간인에게, 이익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외교부도 여행 경보를 상향했고 동남아 진출 기업과 교민 사회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멀리 있는 전쟁 같지만 결코 남일이 아닙니다. 한쪽에선 사람이 죽고 한쪽에선 정치인이 웃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멈출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